마음들이 차분해진 상태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진 상태라면 빨리 서두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녕하세요. 셰퍼니의 행복한가의 부부학교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다시 찍어보는데요.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준비해야 하는 탑3.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혼을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찾아오셔서 이러세요. 제가 이혼을 준비했는데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마인드냐면 이혼하고 나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혼을 준비하셨다면, 결심했다면 이미 마음은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이제는 대비하셔야 되는 때라는 거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얼마큼일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또는 데리고 오지 않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아이들에게 더 당당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던 내가 밖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던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탑3라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세 가지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 영상을 보면은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정서적으로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법률적으로 준비해라 라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혼하고 내가 정말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를 들으면 가서 육개장을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금전적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라. 이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법률적으로 소송 이혼을 했을 때 협의 이혼이 좋은지 조정 이혼이 좋은지 소송 이혼이 좋은지를 알아서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라.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다짜고짜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을 얘기 드리려고.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은 이미 되신 거예요.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재산을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갖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을 갖고 오시려면 법적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협의 이혼을 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유리할지, 아니면 조정 이혼을 해서 판사 앞에서 분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받을 때 좋을지, 소송을 해서 싸워서 내가 더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되고, 세 번째, 내가 이혼하고 정말 행복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내가 다시 행복해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나는 남자도 믿을 수 없고 다시 여자도 믿을 수 없고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 거야. 혼자 살아도 되고 둘이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자신감은 여러분 반드시 갖고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행복할 수 없다면 살아가는데 정말 힘겨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혼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와도, 법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혼한 다음에 패배자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혼을 했다는 것이 실패자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부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이들을 데려와서 엄마가 혼자 키우면서 불행한 엄마를 보면서 크는 아이들이 이혼한 엄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클 수 있을까요? 건강한 엄마로서 이혼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독립적인 더 행복해진 엄마로서 살아갈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고 경제적인 부분을 가져오시려면 법률적인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법률적인 부분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협의이혼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두 분이서 이제 가정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서를 제출하고 아이가 있을 경우는 숙려기간 3개월을 걸치고 아이가 없을 때는 한 달이라는 숙려기간을 걸쳐서 협의하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은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달 사이에 조정을 신청해서 변호사들끼리 나가거나 또는 변호사와 아내 남편이 둘씩 나가서 본인들이 안 나가셔도 돼요. 조정이혼은.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이렇게 했으니 숙려기간 없이 그냥 판사 앞에서 오늘자로 이혼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조정이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조정이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 않아도 되고 협의된 내용 앞에서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나중에 재소송이 들어올 위험이 없이 끝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협의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시게 되면 2년 내에 그 재산 분할에 대한 재분할 소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재산 분할을 부당하게 했다라든지 나는 억울하게 재산 분할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분할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는 재분할 소송이 가능하지만 조정이혼을 통해서 나라의 판결을 받아서 판사 앞에서 이혼을 하시게 되면 다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시거나 다시 재소송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혼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정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이혼은 뭐냐? 두 분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조정으로도 합의가 되지 않고 협의로도 합의가 되지 않고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쪽을 원하지 않거나 양쪽에서 이혼을 원하지만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법정에서 그것을 다투게 되는 것이 소송이혼입니다. 하지만 소송이혼 전에는 반드시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조정에서 결렬이 됐을 때 소송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유리한 것을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다툼이 있을 때 또는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조정이혼을 권해드리고 싶은 게 다툼이 길지 않고 서로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정이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전화를 주시면은 저는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전화를 드리기까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혼을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혼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그 이혼을 결심하는 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분해진 상태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진 상태라면 빨리 서두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지금 결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 우선 경제적인 부분을 우선 먼저 생각하시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본인의 일자리를 꼭 찾으시고 법률적인 부분을 꼭 검토하셔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실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손에 넣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되도록이면 엄마라면 자녀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엄마여도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거나 또는 키울 수 없다면 외부에 나와서도 아이들을 항상 보살필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고요. 아빠여도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고 엄마가 키우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키우신다면 아빠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혼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거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성분이 됐던 남성분이 되었던 본인들의 인생을 힘차게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의 시작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